그렇습니다. 무조건 이 빙판길에서는 말이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심하게 움츠린 자세로 빙판길을 걷다 보면 말이죠. 넘어졌을 때 이 방어 자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지는 거죠. 손을 짚을 수도 없고 맥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뒤통수를 붙여서 뇌진탕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에 몸을 너무 움츠리는 자세. 그걸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 하고 올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손의 위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의 위치? 움츠린 자세가 아니라 이 낙법의 그치요. 낙법이 아닌 자세. 그러니까 넘어져도 이렇게 뇌나 이걸 보호할 수 있는 이 손의 이 저 위치가 그럼 무슨 얘기야? 그럼 평소에 무슨 빙판에 이렇게 하고 다니나? 난 기분 나빠요, 지금. 최소한 일관성 자세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손을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팔짱을 낀다든지 이렇게 허우적댄다든지 이러고 넘어지면 방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손 자세가 이상하다. 부정했다. 못하면 제가 날 거예요. 이거. 아, 3차 가자, 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으니까. 3차 가자를 3차 가자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3차를 제가 대표 동작으로 보내드리면서 정답은 손의 위치가 불안했다. 이거 맞아. 야, 이 손의 위치가 동작까지 보내드렸는데 너무하시네. 자세라고 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봐. 내가 볼 때 있잖아. 주머니에. 우리 좀 제가 다녀오세요. 이런데 안쪽 포켓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맞다, 등산을 맞다. 가셨다가 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넘어지실 뻔해서 굉장히 크게 다칠 뻔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주머니가 틀어져서 손이 나와서 좀 안전하셨는데 그럴 수 있지. 옷을 찢어버리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하다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넘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맞나 봐. 아무튼 주머니에 손을 넣기 때문. 역시! 역시! 주워 먹기. 주머니 다 했거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일 위험하지. 네. 어머니가 주머니가 뜯어져서 괜찮았다는데 어떻게 뜯어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넣고 계셨는데 네. 정말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찢어졌어요. 그만큼 그 의지가 강했던 거죠. 막 끌고 나오신 거네, 그냥? 간단했구나, 다 간단했네. 위기 탈출 넘버 1. 그렇다면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을 높인 이 습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습관입니다. 잘못 봤네. 저희가 잘못 봤군요. 겨울 한파가 몰아닥치고 갑작스레 내리는 눈이나 비는 빙판길을 만듭니다. 주머니 손 넣는 게 맞더라고요. 햇볕이 비추는 한낮이라고 해도 음지, 웅덩이 등 곳곳에 숨어있는 빙판길은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데 이때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자세가 있으니 다 손을 다니시네. 바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자세입니다. 제작진은 미끄러운 빙판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최근 눈이 많이 내린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강주가 졌어. 길 곳곳에 생긴 빙판길 아유, 다 손 넣고. 저거 봐요, 저거. 그리고 그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 여기 짐 들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겠다. 하지만 이런 미끄러운 길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의 100%네요. 손을 주머니에 꼭 넣고 가는 어린아이부터 다 들고 다니네요. 한 손만 주머니에 넣고 가는 학생, 게다가 할머니까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불안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손을 넣은 상태에서 넘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떠한 충격이나 빙판길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균형을 잃게 되면 먼저 뒤로 넘어질 경우 무게 중심이 뒤로 가면서 허리가 꺾이게 되고 동시에 다리가 공중으로 뜹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엉덩이가 바닥 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 머리가 뒤로 세게 젖혀집니다. 하지만 엉덩이 혹은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 전 인체는 본능적으로 떨어지는 몸을 손으로 지탱해 몸을 보호합니다. 충격을 확 줄이는 거죠, 저기서. 또한 앞으로 넘어질 때는 무게 중심이 앞쪽을 향하면서 다리가 뒤로 뜨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머리와 가슴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역시 손이 먼저 땅을 짚으면서 몸을 보호하는데 만약 이러한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 잠깐만요.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헬멧과 보호복을 완벽히 착용한 스턴트맨은 매트로 둘러싸인 빙판길을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데 이때 양손은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허리에 고정합니다. 드디어 빙판길에 들어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때 뒤로 미끄러진 스턴트맨. 눈 깜짝할 사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닿겠네요. 무조건 닿겠네요. 무조건 닿지. 초고속 카메라로 자세히 확인해보니 미끄러지는 순간 엉덩이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는데 엉덩이 반동인데 머리가 더 크게 다치겠어. 그 순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손은 아무 방어도 하지 못해 엉덩이 봐봐. 머리가 그대로 바닥을 강타했습니다. 야, 머리 저게 충격 그래서 없어. 뼈가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넘어져 그대로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 호박을 안 하셨네요. 다행이네. 수박이 박살나네, 박살나. 70kg의 성인일 경우 3층 높이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박살나네. 층 높이 떨어진 벽돌과 충격이에요. 여기서 잠깐 미끄러지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일반적으로 4군데가 있는데 엉덩이. 첫 번째는 손목. 사람은 넘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바닥을 짚어 균형을 잡으려 하고 이때 손목에 체중이 실리면서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관절, 즉 엉덩이 뼈입니다. 넘어지면서 손으로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짚게 되면 주로 고관절을 다치게 되는데 저게 회복이 되게 더디다던데. 고관절은 걸을 때 꼭 필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다칠 경우 한동안 침대 신세를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엉덩방아를 찧을 때 그 충격이 척추까지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흉추나 요추에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방치하면 허리가 굽고 만성요통,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넘어지면서 자칫 머리를 부딪히면 뇌진탕, 뇌출혈이 생겨 마비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부위입니다. 끔찍해. 뇌출혈. 그런데 이렇게 손을 주머니에 놓고 가다 넘어지게 되면 손목 골절에서 끝날 미끄러짐 사고에서도 척추골절, 뇌진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손목이 다치는 게 낫죠. 게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넘어질 때의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도 떨어져 쉽게 넘어지게 되는데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3명의 실험단은 손을 뺀 상태에서 또 다른 3명의 실험단은 손을 넣은 상태에서 빙판길을 걸어보겠습니다.